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정부기관에서 미국 기업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컴퓨터와 서버를 퇴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MS 윈도우를 비롯한 외국산 운영체제와 CPU를 배제하고 이를 화웨이, 페이텅 등 자국 기업 제품으로 전면 대체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S&D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매수에 착수합니다. 자사주를 소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개 매수는 총 350억 원 가량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26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 정지 처분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위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현재로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부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5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혼조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이 홀로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 하루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지난 한 주간의 상승률을 보자면 다우지수는 약 2%, 그리고 S&P 500 지수는 2.3%가량 올라주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올라줬습니다. 특징주를 좀 살펴보시자면요. 이날 엔비디아는 UBS가 목표가를 $1,100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3%가 넘게 상승했고요. 또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는 매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이런 힘을 입어서 하루 만에 7%가량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한편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가량 0.25%포인트 인하했다는 깜짝 소식도 전해졌죠. 그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나아졌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출발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0.08% 강보합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7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6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현재 1% 가까운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912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523억 원어치 매도세 보이고 있네요. 네,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오늘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주, IT 섹터입니다. 저번 주는 정말 이 반도체,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IT 섹터였습니다. 이번 주 역시 호재성 일정들로 가득한 한 주인데요. 먼저 보시자면 현재 시간으로 3월 26일 화요일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학회 mem콘 2024가 드디어 개막합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지난 GTC 2024에서도 큰 관심을 모아줬던 차세대 메모리 CXL을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CXL의 데이터 처리 속도에 보다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특히 담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은 별로 흔들림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전날 흔들렸던 부분들이 없었지만 오늘 흔들릴 일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애플 반독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잠깐 흔들렸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것 때문에 흔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조정받으면 매수예요. 매수고. 자, 미국 시장 체크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냐면 그냥 좋게 끝났어요. 뭐 살짝 눌리긴 했지만 그냥 눌림목이죠, 눌림목. 나스닥은 살짝 올라가고 S&P 500도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쭉 올라간 상태에서 빠질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나와요, 지금. 계속 이런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일단 미국 시장,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일본 시장도 흔들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지금. 내일 이제 mem콘 2024 반도체 학술학회 이제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뭐 이제 HBM 그다음에 CXL 이쪽에 대해서 뭔가 뭐 발표를 한다 그러네요. 뭘 하는지는 그거는 삼성전자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그냥 뉴스에 나온 걸로만 지금 얘기가 뭐 계속 나왔던 거를 보면은 HBM과 CXL 혁신 주제 발표 예정. 뭐 제목이 그렇답니다. 뭐 하여튼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거 이슈 끝난 다음에 반도체 이슈는 끝나느냐? 아니죠. 계속 있죠. 뭐 국내외에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IT주들은 이슈가 풍부한데 자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면 오늘 IT주가 그렇게 스마트하게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근데 지수가 굉장히 괜찮죠. 지금 방산주도 강하고요. 자동차 업종도 나쁘지 않고 로봇주가 또 강합니다. 머스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로봇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에서도 이제 IT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혁신이에요. 계속 바뀔 거고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사실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저도 걱정이지만 많은 이제 이런 분야 쪽에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앞으로의 뭐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강아지도 산책해주고 뭐 있잖아요. 아기도 뭐 돌봐주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이 로봇들이 그래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뭐 오래 걸리면 40년, 50년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측했었던 부분들이 야 이러다가 당장 내년에서도 나오겠네. 지금 이런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 믿기죠? 저도 안 믿기는데 지금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좀 천천히 한 10년씩 이렇게 텀을 두면서 좀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좀 일정하게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게 좀 두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면 이미 인간을 넘어섰는데 넘어서는 부분들이 모든 부분에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다 애들이 이제 생각까지 한다고 하니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것들에 대한 이슈는 계속돼요. 핫합니다. 아주 핫하고 이제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뭐 피규어 01이라는 그 모델도 봤지만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 입힌 그걸 봤을 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이다라고 하는 반응들을 보였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조회수 그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아직 사람들이 볼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죠? 잘 모르는데 나중에서 이게 너무너무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거에 다 쓰이는 데 있어서 많은 반도체들이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IT주들도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로봇주, 그다음에 조선주들도 뭐 지금 흐름들 괜찮고 그래서 지수는 2,800으로 가는 거예요. 2,800으로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코스피가 살짝 눌렀다가 갈 거냐 바로 올라갈 거냐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주식 많이 샀고 기관도 많이 샀고 금융투자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안 사요. 안 살 거예요. 아마 안 살 거고 지금은 안 살 거고 지수가 3,300쯤 올라가면 아마 사게 될 겁니다. 아니면 4,000쯤 가면 사게 될 거예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3,500, 뭐 4,000 올라가는 물론 오래 갈 건지 10년 뒤에 갈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수는 2,800은 가는 거고 올해 3,000까지는 열려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개인 투자자들이 안 따라붙는데 개인들이 안 산다고 해서 지수가 안 올라가질 않습니다. 더 잘 올라가요. 여태까지 수급의 방향을 보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나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연의 주제도 그런 주제로 담았는데 좀 전에 자막이 나갔었죠. 개인들이 외면하는 K 증시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수가 2,800, 3,000을 가는데 IT도 뭐만 가잖아요. 그렇죠? 안 가는 애들은 계속 안 가고 마찬가지 IT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이상한 거 잡으면 안 가고 지수가 3,000을 가면 뭘 합니까? 4,000을 가면 뭘 합니까? 지수 5,000을 가도 안 가는 종목은 안 갈 텐데 지금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 보고서 안 나와 있는 그다음에 비적정 떨어져 있는 애들은 다 지금 상패 시즌이죠. 그래서 일단은 속가야 돼요. 일단은 이제 실려갈 것들은 실려가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안 나오게 되면 이번 주 이제 말일이죠.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경고장을 내립니다. 너 왜 안 내놓냐? 이제 감사 보고서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어? 막 핑계를 대죠. 그렇게 해갖고 뭐 다음 주까지 내면은 그나마 이게 넘어가는데 대부분 정상적인 회사들은 이번 주에 다 냅니다. 싹 다 내요 이번 주에. 근데 내일 사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곧 상폐를 당할 것 같은, 혹은 뭐 회사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전기도 못 돌리는 상황에다가 이런 회사들은 감사 보고서 못 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없어지기를.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실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부터 또 다시 잡주들이 잘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인데 대부분 지금 감사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대부분 나왔는데 지금도 아직도 안 나온 애들은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감사 보고서 아직 안 나온 회사들 한 30개 정도의 회사들을 제가 쭉 리스트를 보고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이 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게 끝나게 되면 시장은 또다시 또 애들은 갑니다. 즉 옥석가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은 자동적으로 끝났어요. 감사 보고서 안 낸 애들 이제 상패 4월 초까지 이제 상패로 실려가게 되는 거고 이제 남아 있는 애들 중에서 옥석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코스피 양호하고 코스닥 양호하고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내일 mem콘 2024를 앞두고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IT의 이슈는 풍부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주시고 왔는데요. 우선 코스피가 2,800선을 드디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3,000선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요. 또 이번 주 감사보고서 시즌이 마무리가 됩니다. 옥석가리기가 끝난 이후에 그 뒤에 시장은 앞으로 강연회를 통해서 좀 진정한 황금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 02-32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를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0.28%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3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내일 이제 mem콘 2024를 앞두고 오늘 IT주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확실히 막 기대감에 비해서는 지금 별로 움직임은 없는데 그래도 한미반도체, LB세미콘, 일부 IT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건 일단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IT가 오늘은 강한 게 아니고 제약주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 지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순환매거든요. 순환매인데 시장은 순환매도 나오고 신고점에 있는 애들도 올라가고 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800은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수가 2,800 넘어가면 상징이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신고가로 떠 있는 애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그래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신고가 패턴인데 저 많이 떠 있는 저 바닥에서 4,000원, 5,000원에서 올라간 저 종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역사적인 신고점에 이미 작년에 달성을 했어요. 작년에 역사적인 신고점 이미 달성한 종목이 올해에서도 지금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세게 받을 거냐 아니라고 했죠.
IT의 혁명 때문에 지금 신고가 패턴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고가에서 만약에 오늘 확 오후장에 흔들어주게 되면 싸게 공략하면 되고, 안 흔들어주게 되면 내일 mem콘 2024 열렸는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만약에 내일 흔들리게 되면 내일 싸게 사면 되는 거. 어쨌든 싸게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HBM 관련주로 엮여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인데 신고가 패턴,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의 표적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저희 지금 IT 혁명으로 인해서 신고가 패턴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지난주에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3월 18일 퍼스텍 매수가 3,330원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률 0.9% 달성했습니다. 3월 19일 LX세미콘 79,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20일 PSK홀딩스 41,400원 말씀해 주셨고요. 19.32%라는 이 높은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3월 21일 주성 엔지니어링 35,2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3월 22일 한국항공우주 56,600원 말씀해 주셨는데 1%에 가까운 0.99%의 수익률 도출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01.35%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표적 종목 상황들까지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 표적 종목이었죠. 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볼지 함께 고민해 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표적 종목이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방산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죠. 일단 실적 이제 4월 달서부터 이제 실적 발표합니다. 4월서부터 이제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 예비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방산주들은 계속 좋아요, 실적이. 그래서 IT 반도체 다음으로는 아마 실적은 확실한 쪽이 아닌가. 그래서 뭐 폴란드 수주 얘기 말고도 뭐 다른 쪽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와줄 거고요. 뭐 중동, 뭐 사우디도 최근에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뭐 이쪽은 걱정이 실적은 안 됩니다. 실적은 뭐 괜찮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여기 박스권 저점에서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안 깨지고 여기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얘의 특징은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풍산같이 움직이는 애라 그랬죠. 풍산도 이렇게 잘 갈 줄이야, 그렇죠? 요거를 2년 전에 저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 있고 포탄 뚜껑, 탄피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 방산주 좋게 봐서 얘가 바닥에 있는데 얘를 추천해놨더니 처음에는 잘 안 갔어요. 근데 나중 가더니 점점 가더니 뭐 적당히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빠지기도 또 엄청 빠지더니 또 올라가기도 너무 많이 올라가더니 지금 다시 그때 고점으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계속 가게 생겼죠. 일단 지금 방산주들이 바닥에서 주워 넣으면 깨질 일은 없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무기를 계속 비축을 하고 경쟁을 하듯이 무기를 사죠. 그래서 풍산, 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5월 21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27일일 거예요 아마. 하여튼 5월 27일, 하여튼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나옵니다. 5월 27일이네요. 그래서 우주청 개청일이 5월 27일. 그러면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 이름 자체에도 딱 우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쭉 보겠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손실났던 종목들이 다 플러스로 다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종목이 잘 안 나와요. 깨져도 뭐 3에서 5% 깨져도 좀 시간 지나면 플러스로 바뀌어 있고 오히려 플러스 바뀌어 있던 게 막 19%, 막 20% 막 올라가고 잃어버리는데 장이 좋아서 지금은 좀 답답하다 싶으면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되지 지금은 갖고 있는데 그 종목이 막 10%, 20%, 30% 깨져서 손실나는 그런 장은 2022년도로 끝났습니다. 그 장은 2년 전에 끝났고요. 올해 장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샀는데 안 갈 수는 있어도 깨지지는 않습니다. 뭐 LX세미콘 같은 경우도 최근에 5% 가까이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안 가서 답답해도 3에서 5%는 다 나요. 근데 그게 3에서 5%만 먹고 나올 거냐 이제 아니면 좀 빠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저번에 이수페타시스처럼 47%의 수익을 빨리 먹고 올 거냐 한미반도체처럼 빨리 먹을까 뭐 그런 이제 지금은 기회의 장이니까 그래서 천천히 바닥에서 안전하게 3%를 먹을 거냐 조금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40%를 먹으러 들어갈 거냐 요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 SK하이닉스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자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 섹터 삼성전자도 요즘에 힘을 잘 내고 있지만 지수 관련주라 역시 좀 부담이 되죠. 삼성전자는 얘가 급등하고 싶어도 얘가 급등해버리면 지수가 왜곡 현상이 나오면서 지수가 바로 2,800, 2,900을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올라갈 것 같고요. 반면에 얘보다는 좀 가벼운 SK하이닉스는 쟤보다 좀 가벼우니까 조금 더 강하겠죠. 근데 얘보다 더 강한 쪽은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한미반도체나 뭐 이수페타시스는 쟤보다는 훨씬 더 가볍죠. 조단위밖에 안 옛날에는 주성엔지니어링도 3,000원, 5,000원밖에 안 했었어요. 신고가로 올라가다 보니까 뭐 1조 7천원인가 1조 8천원인가 이제 곧 2조 넘어갈 것 같은데 왜 조단위로 이렇게 넘어가고 왜 앞으로 계속 올라갈지는 머스크나 아니면은 젠슨황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20만 원 가는 거죠. 조정받아도 20만 원은 가는데 이런 얘기 듣고 사지 말고 보유자 영역 이거를 살 거면은 차라리 IT 부품주 지금 싼 것들 많습니다. 그쪽을 사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따지게 되면 IT 부품주들 요런 위치에 있는 애들도 있고 여기 위치에 있는 애들도 있고 요 위치에 있는 애들도 있고 요 위치에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 위치에 있는 애들은 좀 제일 늦게 움직여요. 왜냐면 하방으로 지금 이렇게 미끄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럼 타고 있는 애들은 조금 말을 안 들어요. 얘네들은 말을 안 듣고 상방을 타면서 위로 발리는 말에 올라타 있는 애들은 좀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라면 IT 부품주라면 그리고 IT 부품주에는 의료 AI도 포함이 됩니다. 의료 AI도 포함이 되고 로봇주 당연히 포함되고 인공지능 당연히 포함이 되고 뭐 온디바이스 AI, CXL, HBM 다 포함이 되죠. 반도체 전공주, 후공정 다 포함이 되고요. 심지어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 다 포함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어거지로 쑤셔 넣으면 IT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IT의 확장성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IT가 아닌 거는 찾기 좀 어렵지만 그렇죠? 뭐 식품 이런 건 IT가 아니죠. 뭐 의류 이것도 IT가 아닐 거고. 근데 그쪽도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요런 애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여기서 살 거면은 요런 위치에 있는 IT 부품주들이 대충 찾아도 50개는 나오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그 50개 IT 부품주 뭐 많게는 350개의 IT 부품주들 그러니까 좋은 거 옥석 가리기를 하면 한 5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합니다. IT 종목들이 많은데 한 50개 정도의 옥석 가리기를 해서 걔네들이 하이닉스가 나를 따르라 하고 올라가면 다 쫓아가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그 상징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죽으면 안 돼요. 20만 원 가야 되고 20만 원으로 끝날 게 아니고 30만 원까지 올해 많이 달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원익 IPS. 자, 반도체 장비주 원익 IPS. 여기 고점을 언제 돌파할까 그냥 그러고만 언젠가는 돌파할 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IT의 혁명, IT의 헤븐 게이트가 열렸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강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반도체가 IT가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는데 속도가 기울기가 일정하게 가면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수직으로 가속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냥 수직으로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래서 쭉 하고 올라가서 그래서 그걸 볼 때에서는 IT주들의 혁명 여기를 돌파를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올해는 하겠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주에 벌써 발동이 걸렸죠. 거래가 실리면서 발동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8월 30날
사실 작년 8월 30날 그때 넘어갈 줄 알았어요. IT 혁명이 그래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넘어갈 줄 알고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조정받고 이제 넘어가는데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런 위치에서 신고점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도 똑같이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바닥 아니에요. 이거 신고가 패턴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원익 IPS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원익 IPS는 여기 있는 패턴이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 있는 패턴이다. 위치가 틀리죠. 원익이 주성이. 근데 신고점 패턴이 지금 더 잘 가는 것뿐 바닥에 있는 것들도 뭐 고삐를 풀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지수 뭐 3천 가면은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다 날아다니고 있지. 어쨌든 원익 IPS는 지금 20%밖에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2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 가온칩스. 얘도 신고가 패턴이지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인데 178%의 수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갖고 있는 거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부담이 되면 IT주들 많잖아요. 새로운 걸로 얘를 팔아다가 교체하면 되죠. 신규 매수는 부담이 되지만 갖고 있는 건 괜찮다. 부담이 되면 팔아서 다른 IT로 교체하라. 저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자, 다음은 LIG-넥스원 방산주. 방산주는 풍산서부터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빼고 다 추천했어요. 하나시스템 하나도 추천했었고 다 추천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추천 안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힘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서는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보이네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자, 다음은 PSK. PSK하고 PSK홀딩스하고 최근에 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얘도 신고가 패턴인데 지금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신고가 패턴인데 한번 돌파가 되고 살짝 흔드는 척을 하죠. 또 올라갈걸요? 하여튼 갖고 있으면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지금 36% 최근에 추천해갖고 36% 수익 난 사람들은 많이 팔았겠죠. 절반을 팔고 혹은 90%를 팔고 10% 남겨놨다면 더 가져가도 됩니다. 더 갈 거예요. 자,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최근에 들어갔지만 이전에서는 여기서 들어가서 600%가 수익 난 종목이고 최근에 들어간 분들은 47.5%가 올라갔던 종목인데 조정받으면 또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이 잘 안 죽고 잘 움직입니다. 신고가 패턴의 단점이 뭐냐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중간에 시장이 출렁거리면 바닥에 있는 LX 세미콘은 하나도 안 흔들리는데 바닥에 있는 원익 IPS는 하나도 안 빠지는데 이런 이수페타시스는 고점에서 20%가 잘 빠지죠. 그게 단점이다 뿐이지. 근데 20% 빠져도 20골 먹혀도 30골을 넣어요. 얘네들은 신고가 패턴에 있는 애들이 그냥 매시라고 보면 됩니다. 매시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와서 뭐 못하겠습니까?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요? 골 많이 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권 패턴에 있는 애들은 축구 선수로 따지면 매시라고 보시면 돼요. 뭐 3골 먹혔어? 그럼 4골 누르고 가면 돼요. 5골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패턴이고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지 이쪽은 참 강한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고요.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인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핸드폰 폴더블 관련 쪽인데 이게 반도체는 아니지만 물론 자회사가 뭐가 엮여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기가 외국인들이 자꾸 사는 게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수상하다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좋게 봤죠. 좋게 봤던 바닥에 있었던 핸드폰 그 폴더블 폰 관련주 쪽인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었었나? 저는 뉴스만 내용은 안 보고 제목만 봤기 때문에 자회사가 다 전고체 배터리인가 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자회사 뭐 이슈 때문에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10,0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꽤 많이 났습니다. 30.3%.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계속 기가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했는데 역시 잘 가는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파세요. 한 90% 팔고 뭐 10% 남겨놓고 그 10%는 뭐 계속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뭐 새로운 배터리들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전해질 쪽은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는 강연회 때 얘기해드리죠. 전해질 쪽은 쳐다보지 말고 전고체 배터리로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사전 작업을 하는 거죠. 신고점을 돌파하기 위해 사전 작업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못 넘어갈 거예요. 아직 이슈도 뭐 mem콘 2024 얘기도 안 나왔는데 얘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척 내리는 척 올라가는 척 내리는 그러다 넘어가겠죠. 얘가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애들을 이제 땡겨 갈 겁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은 뭐 바닥에서 아까 있었던 원익 IPS나 뭐 이런 애들을 이제 땡겨 가겠죠. 이수페타시도 땡겨 갈 거고 아주 자기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43.7%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고, 자 다음은 PSK 홀딩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PSK 홀딩스 신고가 패턴이다 해갖고 드렸던 종목인데 들이자마자 슉 하고 올라가더니 19.3% 수익이 났는데요. 얘도 신고가 패턴이고 바닥주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드릴 거였으면 8,000원에 드렸겠죠. 지금 49,000원인데 10,000원 이하에서 드렸겠죠. 바닥주 추천하려고 그랬었으면. 근데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추천해도 잘 안 움직여요. 지금 LB세미콘 오랜만에 움직이는데 제가 가기야 간다 그랬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가죠 지금은. 지금은 잘 가는데 여기서부터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하고 뭐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 빠질 때도 있었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여기서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했죠. 여기서 추천하는 기준으로 여기서 수익도 나고 지금도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대략 최근 한 2달 전에 추천한 기준으로는 한 20% 좀 넘게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바닥주들은 움직이면 잘 움직이는데 이거 봐봐요. 바닥에 있었잖아요. 바닥에서 움직이면 잘 가는데 그 움직이기까지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비행기 전투기 엔진도 안 킨 거 그거 여러분들이 그거 그 조종하는 조종사도 없고 그냥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 그거 언제 날아가나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요 그거. 박물관에 있는 거 그거 기름도 안 넣었어요. 엔진도 없어요 그 안에.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약간 느낌은 다 그래요. 이게 언제 날아갈까? 근데 그게 날아가려면 일단 엔진에 시동도 걸어야 되고 조종사가 들어가서 뭐 조작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속을 뭐 100km든 200km든 어쨌든 간에 뭘 밟아야, 그렇죠? 날아간단 말이죠. 이미 날르고 있는 비행기 보고 날아가네라고 하지 그러면 날아가 있는 종목이 날르고 있는 비행기는 잘 날라요. 근데 바닥에 있는 것들은 언제 날아갈지를 몰라서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뿐인데 어쨌든 PSK 홀딩스는 이미 이륙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얘는 또다시 이제 조만간에 급등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럼 지수가 못 가요. 지수가 2,800, 2,900, 3,000을 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더 힘을 내줄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금융투자들이 IT 무지하게 샀잖아요 지금. 지수 3,000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는 더 갈 거고요. 더불어서 LB세미콘도 지수가 3,000 가려고 하니까 얘도 고가를 돌파하려고 지금 시동을 거는 것 같네요. IT주들은 다 좋은데 일부만 지금 먼저 눈치채고 움직이는 중이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뭐 IT 종목들이 죄다 폭등을 하면은 쫓아가라고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내일 mem콘 2024 있다고 잘 안 움직여요 지금 눌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 누르면 그때에서 사시면 되고 왜냐면 지금 IT주들이 죄다 빨간색이 아니고 지금 IT 부품주 제가 모아놨거든요. 옥석 가리기로 모아놨는데 지금 10개 중에 8개가 빠집니다. 10개 중에 8개가 빠져요. 7개, 8개가 빠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빠진다는 거거든요. 많이는 안 빠져요. 많이는 안 빠지는데 그래도 뭐 0.5%, 한 2% 뭐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좀 많이 보이니까 좀 싸게 좀 저점 매수를 하시고 한 34,000원에 사면은 참 좋긴 할 텐데 만약에 내일 mem콘 2024 뚜껑을 열었는데 삼성전자가 뭔가 발표했는데 시장 반응이 시큰둥 해가지고 떨어져서 34,000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확 사시면 되는데 근데 오늘은 잘은 안 내려오겠지만 34,500원 만약에 오후장에 갑자기 뭐 애플이 화가 났다 뭐 해갖고 갑자기 막 미 선물이 떨어져갖고 막 반도체가 쿡 흔들리면은 34,500원만 주워보시고 내일은 mem콘 2024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네 해갖고 떨어지면 34,000원에 주면 돼요. 어차피 올라가요. 근데 거꾸로
그 소식이 소문난 잔치로 왔더니 진짜 먹을 게 많네 해갖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싸게 내려오면 신고가 패턴들은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고민을 하고 어쨌든 주성엔지니어링 오늘은 34,5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매수가는 34,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번호 023153-1611번 또는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고 저희 신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원생명과학인데요. RNA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입니다. 우선 매수가는 12,125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 말씀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서 좀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장 폐지 우려가 제기가 좀 돼주면서요.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불과 3일 전에 36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이 종목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제가 이미 작년에 좀 경고를 했고 올해 1월달, 2월달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감사 보고서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살생부가 어느 정도는 넘어가긴 했지만 작년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원래 제약주들은 적자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패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패에 위험하지 않은 애들은 시가총액 큰 애들 있죠. 한미약품, 셀트리온 뭐 이런 애들은 실적이 원래부터 좋아요. 걔네들은 원래부터 실적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R&D 연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신약 연구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다른 이제 중소형 그런 애들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뭔가를 개발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뭐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주들도 좀 조심하라 그랬죠. 물론 그 외에서도 뭐 적자가 나뉘는 회사들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죠. 근데 제일 안전한 쪽은 반도체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반도체주들은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서도 실적이 견고하게 잘 버텼습니다. 적자가 잠깐 1분기 때 한번 작년에 났다고 한다 그러면 금방금방 다 회복을 했고요. 자, 그럼 진원생명과학. 얘가 바로 이제 걔인데 감사 보고서가 미제출이 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기다려야죠, 뭐. 매수 가격이 뭐 2,400원이다 그러면 45원 수익 났네. 그러면 팔면 되지만 12,125원이니까 어떡합니까? 뭐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면 손절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서 거래 정지돼 가지고 2년 동안 또 거래 정지된 다음에 또 상패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손절을 해버리게 되면은 손절했더니 갑자기 감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물론 12,000원은 어렵지만 3,000원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손실이 뭐 3,000원에 사갖고 손실이 뭐 한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혹시 모를 그 상패의 위험 때문에 자르는 게 많습니다. 손실이 크지 않으면 10%도 안 되면 지금 뭐 감사 적정 나올지 비적정 나올지 어쨌든 지금 미제출되어 있는 지금도 현재도 미제출이죠. 미제출이니까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 걸 거니까 그래서 기사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대부분 여기서 보서 감사 보고서 안 나왔죠 아직.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담에 물어볼 게 아니고 이미 작년도서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서부터 제가 그러니까 공개 방송에도 자주 얘기했는데 통신 장비주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약주들은 원래 실적이 적자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감사보고 시즌 때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쪽이 IT니까 IT로 차라리 매매하고 공략을 하라라고 작년 12월 달, 뭐 작년 8월 달에도 얘기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올해 1월 달, 2월 달에 그 얘기를 몇 번 할 때 공개 방송에 얘기했을 때 잘 기담하다. 근데 뭘 그렇게 해도 12,000원이면은 뭐 올해 1월 달, 2월 달 상황은 바뀌지는 않았겠네요. 하여튼간 좀 안타깝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감사 보고서가 적정으로 떠서 나오게 되면 뭐 단번에 3,000원, 4,000원 쪽으로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퓨런티어이고요. 27,500원에 5%예요. 퓨런티어 7,500원. 27,500원에 5%? 네네. 비중은 뭐 손절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조금 그 수익을 보고 냅뒀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안 본 사이에 이만큼 내려버렸어요, 요새. 그래도 다행이네요. 수익 내고 파셨다니까. 네, 자, 지금은 네, 더 조정받는 모양이에요. 지금 더 빠지게 생겼는데 네. 뭐 기다려야죠. 뭐 조정 다 받을 때까지. 근데 전문가님 혹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적도 괜찮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적으로는 네,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 가격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미 손절 가격은 넘어섰고요. 네, 지금 손실이 27,500원이면은 좀 일찍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마이너스 8%대에서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15%의 상태에서 근데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2만 원 초반대까지는 밀릴 수 있어 보이네요. 지금부터 한 11%더 빠질 수 있어 보이는데 무조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빠지게 되면 끝까지 빠지고 안 빠지면 지금에서 슬슬 돌리겠죠. 근데 지금 돌릴 뭐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 기미가 안 보이니 그러니까 아무 네.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왜 빠지는 건지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네.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원래 자리까지 지금 내리려고 그러니까 기관들은 싹 다 팔았잖아요. 개인들이 싹 다 주워 담았는데 네. 그러니까 올리는 애들이 이제 없어요. 좀 빠졌다가 밑에서 네. 다시 만들어 놓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를 기미가 보일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랑 5% 정도 근데 그렇게 하면 해볼까요? 참 주식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네, 폭포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연어면은 그 뭐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올 때는 우리가 연어도 아니고 그걸 참 거스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흐름에서 우리가 이거를 수익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고 얘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올라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떤 게 지금 쉽냐면 LB세미콘, 원익 IPS 이런 애들은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밑에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애들을 조정받으면은 사는 게 지금은 수익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타고 있는 애들보다는. 물론 이것도 지금 바닥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좋게 얘기하는 건데 좋은 쪽은 이수페타시스, 아까 했던 주성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런 쪽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퓨런티어처럼 지금 말도 되게 안 듣게 생겼는데 지금 괜히 열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물고기도 아닌데 지금 거꾸로 지금 폭포수를 올라타고 지금 그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워요. 네. 폭포수를 타고 같이 내려오든가 아니면은 올라가고 있는 그 로켓을 타고 같이 올라가든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흘러내리고 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종목을 이 좋은 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추가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어떻게든 네. 얘가 25,000원을 반등 주면은 잘라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빠져버리게 되면 이걸 추가 매수할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5%밖에 안 되니까. 언젠가는 뭐 3개월 정도 냅두면은 알아서 올라오죠. 그 3개월이면 네. 주성이든 이수페타시스든 한미반도체든 PSK든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종목들 있죠. 네네. 걔네들이 3개월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0%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생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거기로 들어가라. 그렇죠. 지금 왜 개인 투자자 수익이 안 나냐면요.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을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세력들은 그걸 알아요. 지금 세력들이 최근에 다 사는 종목들은 왜 떠 있는 거를 굳이 계속 살까요?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을. 계속 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안 봐요. 그러니까 개인들을 많이 보는 종목들을 하지 말고 개인들이 안 보는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는 종목들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납니다. 근데 너무 올라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들어가는 그래서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쫓아기 가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깨야 돼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계속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6위 기업인데요. 바로 HPSP입니다. 최근 이슈를 보자면요. 이 반도체 섹터의 강세에 힘입어서 지난 19일 HPSP의 신용잔고가 983억 원대로 늘어나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5만 3천 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5%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1.33%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53,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HPSP를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 사셨나 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신고가 패턴이고요.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지지하는 자리고요. 일단 내일 mem콘 2024에서 글쎄요.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서 흔들릴지 올라갈지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흔들려도 저는 걱정 없는 종목으로 봅니다. 좀 전에 봤었던 퓨런티어처럼 이렇게 쭉 하고 약하게 말 안 듣게 생긴 애들은 잘 안 올라올라 그러는데 이런 애들은 흔들어도 금방 또 튀어오르고 얘도 신고가 패턴으로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오히려 매매하기 쉽죠. 해서 제가 볼 때는 잘 선택하셨고요. 그렇죠. 이런 걸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이따가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도 할 거고 올해 또 그러니까 이번 주 또 토요일 날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약한 거 이상한 거 건들지 말고 왜 강한 종목을 해야 되는지 지수가 3,000으로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종목으로 수익 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2,800선을 돌파하는지 시도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매매 전략은 IT 섹터를 저점 매수. 접점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랑톡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에 경쟁력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